자, 미정계수의 결정. 여기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미정계수라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죠. 네. 그죠? 항등식 같은 데서 우리 미정계수 결정했었잖아.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우리가 극한을 어딘가 이렇게 보내면요, 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결과는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요. 굳이 따지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한대, 근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신경 안 쓰고 알겠지?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소 0,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미정계수의 결정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일단은 분수꼴을 볼 거예요. 분수꼴. 그러니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 왜 이런 걸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할까? 그냥 a로 간다고 일단 할게요. a로 간다고 했을 때 gx분의 fx가 있어요. 근데 너가 그럼 이 자식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몇 개겠어? 그 gx가 3개가 나올 수 있고 fx가 3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해갖고 9개의 케이스가 총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9개의 케이스 중에서 확실하게 정해지는 형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 애가 어떠한 이제 뭐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gx가 리미트 gx가 0이라면 이면 이 되는 거죠. 이면 무슨 말이에요? 케이스가 총 9개인데 그 중에서도 분모가 어디로 간다는 거 셋 중에 0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0이에요.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분의 이런 거, 만약에 이제 0분의 무한대야. 그럼 얼마야? 무한대예요, 무한대. 왜?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는 커지잖아.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죠.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뭐 예시를 뭐 잘 들어주면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럼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 다음에 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만약에 씌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자식은 0분의 무한대다 굳이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이제 번분수꼴로 바꿔버리면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한대예요. 맞죠? 이런 사례를 꼭 보여줘야만 그런 게 아니고, 0분의 상수가 뭐야? 무한대지. 0분의 숫자가 무한대지. 근데 숫자여도 무한대인데 그 자체가 엄청 커버리면 무한대겠죠, 당연히. 그럼 걔는 수렴이 아니야. 아니거든. 알겠죠? 그 다음 0분의 여기가 만약에 0이야. 0분의 0이야. 그럼 얘는 수렴이 아니야. 애는 몰라요, 이 자식아. 0분의 0은 수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0분의 상수야. 그럼 애는 어디로 간다 했어, 아까? 무한대.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 애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애도 확실히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수렴을 한다면 무조건 위에 있는 이 자식은 0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야. 맞지? 애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애가 수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고.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원래 이거 증명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자식이 수렴하죠. 요 자식도 수렴하죠. 그럼 두 함수를 곱해도 뭐야? 수렴이지. 곱한 값으로. 두 함수를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fx. 두 수렴값을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0. 이렇게 원래 증명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어떨 때? 수렴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하나 더. 리미트 만약에 분자가 이번엔 0으로 간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럼 분모는 무한대분의 0은 어디로 가? 0. 수렴이네. 그지? 무한대분의 0은 어디로 가? 다시. 0분의 0은 어디로 가? 몰라요. 상수분의 0은 어디로 가? 0. 걔도 수렴이네. 뭐야? 그럼 애도 수렴에는 모르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면 여기에는 이제 이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오케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이게 2번에 추가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수렴은 하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다시. 너가 0으로 간대. 그럼 너가 무한대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죠? 0이 된다라면 0분의 0이니까 얘는 모르는 거야. 얘는 상수분의 0이면 얘 0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아닌 거죠? 그럼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분모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이면 누가?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gx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에 어떠한 상수로 갈 때요. 수렴을 한다는 건 애가 0분의 0꼴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 그냥 대입을 해서 나오는 케이스면 문제로 내겠냐? 안 내겠지. 그러니까 0분의 0꼴일 때만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얼마 돼? 3이래. 나보고 a와 b를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극한값이잖아. 뭐 하겠어요? 대입하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대입을 하니까 분모가 얼마? 0. 분자는? 모르겠네. 근데 얘가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대입하면 0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얼마야? 1 빼기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식 하나를 얻습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이게 뭐분의 몇 꼴이구나? 0분의 0꼴이구나를 확인을 했으니까 우린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식들을 뭐 해야 되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개수를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뭘 알려줬어요? 인수분해 꿀팁을 알려줬죠. 꿀팁이 뭐였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이 자식이. 애가 0으로 간다며. 애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약분이 될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럼 나머지 애는 누가 되겠어? x 플러스 그치 상수항 맞춰주면 돼. b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돼? 약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b 빼기 1이 얼마다? 3이다. 그래서 b가 얼마? 4. 그래서 a가 얼마? 5입니까?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정석은 해설지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여기서 b는 a-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b 자리에다가 a-1을 대입해요. 혹은 a는 얼마야? b 플러스 1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a 대신에 b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이거야. 결과적으로. 이해되겠죠?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문자 하나를 없애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도 문자 하나가 사라지고 대입법을 써도 문자 하나가 사라져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리미트 x가 이번에 어디로 가냐? 1로 갑니까? x-1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a-b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그럼 수렴하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루트 누구? 1 플러스 a의 빼기 얼마가? b가 0이다. 일단 이 사실 하나 알았어요. 그럼 원래 같으면 어떻게 푸는 거라고?
b는 너다 해가지고 b 대신에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근데 어떻게 해볼 수도 있어. 우리는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할 거예요?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겠죠. 유리화 꿀팁을 알려주니까 한 번 더 쓸게. 제곱 빼기 제곱이거든요.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 빼기 b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x-1이 있고요. 부호 바꿔서 반대쪽에 와우. 루트를 너무 길게 썼어.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일단 유리화만 했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약분이라고 했잖아. 너가 영으로 가요. 맞아요? 애가 영으로 가요. 왜냐면 1 플러스 a의 루트 씌운 게 b거든. 그러니까 1 플러스 a는 b의 제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 자식이 누구로 인수분해가 된다. x-1과 x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한다고. 왜? 0으로 간다며. 그럼 애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지? 우리가 나중에 이 자식을 그 현우진 쌤 강의에서 요거를 영인자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영인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0으로 가게 하는 가장 기초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 대입해. 1 대입.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얼마? 1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까? 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네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잠깐만, 이번엔 바꿔서 해볼게. b 대신에 얼마? 루트 a 플러스 1 정도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가 돼?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유리화하면 어떻게 한다고? 제곱 빼기 제곱이거든요. 근데 제곱, 그럼 루트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빼기 얼마야? 1. 아래는 x 빼기 1에 루트 x제곱 플러스 a에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분이 바로 되죠. 이렇게. 그럼 1 대입하는 거지? 얼마야? 2 루트 a 플러스 1 분의 얼마? 2. 약분하니까 너가 2분의 1이 돼. 그래서 a가 얼마? 3이 되겠죠. b는 얼마? 2가 되겠죠. 대입하면. 이해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fx가 지금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인 상황입니다. 근데 야, 그럼 3차 함수면 미지수가 몇 개예요? 미정계수가? 3개요. 4개예요. 4개라고. 3차, 2차, 1차, 상수항 4개잖아. 네.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 몇 페이지냐? 32페이지. 없어요? 있어. fx가 3차면은 미정계수가 4개예요. 식이 몇 개 있어야겠어요? 4개나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얼마다? 6이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fx가 얼마다? 3이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린 대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지? 0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요. 그래서 f에 일단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fx가 다항함수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플러스 1을 누구로 가죠?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f에 얼마가? 2가
0이니까 당연히 누구도 x-2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차식이라며.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네모라고 둬볼게요. 자, 그럼 fx를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둘 거냐면 여기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문자 씁시다. 이렇게 문자 써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 요. 그 다음 여기다가 대입하면 너 약분되고 3에 3a 플러스 b가 얼마? 3. 이렇게. 그럼 일단 3으로 양변 약분 좀 하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좀 바꾸고, 이렇게. 그럼 양변을 더하니까 얼마야? 4a. 그럼 똑같이 나오냐? 아, 여기 2구나. 이걸 잘못해서 그랬구나. 아,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이거 그랬구나. 이걸 잘못했네. 그럼 둘이 더하니까 3a가 3이죠. 그래서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입니까?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3이니까 따라서 f3은 3 대입하면은 4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8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도 많이 나올 건데 우리에게 식 하나를 알려준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개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차가 미정계수 몇 개를 했어? 4개라 했지.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와서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식을 0분의 0꼴에 관한 식을 봤을 때는 조건을 2개를 못 이끌어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로피텔 정리 공부를 하면 이게 더 쉬워지거든요. 이것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로피텔 정리라는 말을 막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로피텔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미분 공부를 하게 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했다라고 할 거예요. 말을 바꿀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미분 안 배웠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빼기 ax인데 여기는 얼마야? x제곱 플러스 4x 맞죠? 이게 2다. 나왔다. 야, 내가 이거 한 번에 구하면 되는 거죠? 한 번에 구하면 되는 거지. 얼마냐면 1이에요. 답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1이야. 진짜예요. 왜냐면 봐봐. 결국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힘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네. A의 힘은 얼마냐면 X만큼의 힘이 있어요. 여기는 AX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럼 둘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렴을 해. 그러니까 A가 1이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9야. 그럼 여기 얼마여야겠어? 3이에요. 진짜요.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예요. 믿으십시오. 진짜예요. 2번 해볼까? 2번 그냥 딱 보면 얼마예요? 딱 보면 4죠, 4. A가 4죠? 어디가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거 4. 알려줘 말어. 잘 봐. 무한대에다가 뭔가를 내가 더하거나 뺀다라고 해서 어떤 무한대보다 현저히 작은 숫자죠. 어차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요놈만 보잖아요. 요게 제일 세니까. 그럼 사실상 나머지 애들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안 준다고 결과 자체에. 알겠죠? 근데 내 루트가 꼴배기가 싫은 거야.
루트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트 아래에 있는 놈을 뭔가 제곱의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루트 안에가 2차식이잖아. 2차식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건데 요거는 건들면 돼, 안 돼? 요거는 안 돼요. 요것도 꽤나 힘이 있는 놈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안 건들고 숫자만 조금 건드려서 만들어 보면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이 전체를 내가 x 플러스 2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네 둘이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a의 x의 플러스 2에다가 지금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는 무한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식이 완전히 숫자 얼마여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완벽하게 0이면 상태 말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을 할 때 그 0 말고 상수 0이면 얘는 뭐가 곱해지는 항상 0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볼게요. 너네들 원래 유리화 해야 된다. 알려준 대로 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되는데 너가 4다라고 했잖아. 그지? 네. 루트 안에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숫자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꺼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x 플러스 2분의 a로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a로 꺼낼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그냥 a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가 4예요. 이해되겠어요? 개념할 때는 보통 이런 거 안 알려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풀어요. 뭐 별 대단한 건 아니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꼭 최고차항 1이 아니더라도. 일단 원리 자체는 루트를 이제 숫자를 뭐 더한다고 해도 무한대에는 변화를 안 주니까 숫자를 내가 좀 조작을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루트 밖으로 끄집어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너네들 항상 루트 안에 뭔가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갈 때 뭐가 붙어요? 절대값이 붙어요. 이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꽤 많이 나온다, 너네. 이거 질문 100%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가 한번 풀어주긴 할 건데 루트 안에 이 제곱이 있으면 이건 절대값으로 해요. 왜? 루트 자체가 양수잖아요. 루트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음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3 같은 게 안에 있다 그러면 절대값 a-3으로 나오잖아. 그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양수야, 음수야? 한없이 커진다는 건 양수라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이 지금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그죠? 지금 오늘 계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무한대로 보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그럼 너를 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거든. 이해되겠어?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질문하면 알려줄 테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준 것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